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딤365의 이준희입니다. 현재 저희 디딤365에서 AWS, MS 애저, IBM 클라우드 등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누리클라우드에서도 컨설턴트로서 사업 기획하고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총괄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도 리더로서 그 대학생 소프트웨어 그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람다인 액션도 이제 윤석찬님과 같이 공동 번역을 했었고요. 저는 이 클라우드 업계에서만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활동을 해오고 지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들이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좋은 인사이트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멀티 클라우드 API 개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자 접속을 하셨을 텐데 왜 갑자기 코로나 게다가 정책 환경은 또 왜 나오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으세요. 다 이유가 있으니 저희 이야기를 조금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1년여간 지속된 경제의 항구적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성장 경로로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는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필요로 합니다. 1930년대에서 미국에서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매우 강도 높은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구제, 회복, 개혁에 중점을 두었고 테네시강 유역의 개발 문화사업, 산업회복,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노동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단행하여 이후 경제 부흥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서 대공황을 뉴딜 정책을 통해 극복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코로나 위기를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극복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올해 2020년 지난 7월이에요.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골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 가지 축을 통해 총 5개년에 걸쳐 무려 234조 원을 투자하여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뉴딜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그 글씨들이 빽빽하게 이게 들어서 있죠. 그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부러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조금. 여기서 좀 일부러 읽어드리자면 민간 우수 직업 훈련기관 585개소 대상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LMS라고 하죠. 임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것은 개소당 연 1,8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16만 개의 중소기업 대상 원격 근무 솔루션 구축, 컨설팅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한 사업, 한 개 기업당 연 400만 원 한도예요. 등등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올해 이미 그 추경을 통해서 그 바우처 사업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7월 달에. 그래서 이미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키워드들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으로 표기해 드렸어요. 지금 이 화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키워드들을 색깔별로 또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특징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업체 및 기관들이란 사실이죠.
스마트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이 대용량으로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서비스에 꼭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은 글로벌 서비스 확장을 항상 염두하고 있어요. 그래야 투자를 잘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는 스타트업에게는 필수입니다. 요즘에 국비 지원을 통해서 ICT 교육을 받는 게 IT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필수 사항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직업훈련 기관에서 개발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들 모두 일시적으로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 서버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인 것이죠. 일시적으로 서버를 사용하고 그 서버 자원들을 삭제하려면 필수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 파란색 키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용 요금을 제공해주는 지원형 정부 사업들입니다. 개발 지원이나 바우처 제공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직접 지원해주거나 솔루션 사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국비 제공 사업들인 것이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에도 결국 해당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기 위한 서버들을 필요로 하는데, 지원 사업 특성상 일정 기간 동안에만 사용 요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서버를 장비를 구매하는 것보다 해당 기간에 맞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자원을 반납하는 형태로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란색 특징인데요. 작은 비용을 매월 정산하고 증빙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연 1,800만 원이면요, 월 1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400만 원이면 월 33만 원이죠. 이렇게 작은 비용을 매월 정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사용 현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적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게 나라 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 비용 사용한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빨간색 특징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지원 대상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작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작은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대 다 형태의 지원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려면 엄청난 공수가 소요되며 이 사업 수행하면서 인건비도 못 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네 가지 특징들을 모두 소화하려면 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를 업체 또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면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또는 두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만 제공했다가는 해당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기가 매우 쉬워요. 따라서 최소 4가지 이상의 멀티 클라우드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디딤365는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HN 토스트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국내 클라우드 3사와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IBM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3사와의 모두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 요금을 매월 확인하고 해당 요금들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및 증적 자료를 수요 기업별로 제공해야 하는데, 저희 디딤나우 회원 포털을 통해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려면 경영지원팀 전체가 다른 일을 못하고 이 일만 한 달 내내 매달려야 하는데, 저희 디딤나우라는 자동화된 포털로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아까 보셨던 수백 수천 개의 수요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모든 사용자들에게 각각 클라우드 계정을 모두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 계정들을 발급이 모두 가능하고요. 이 계정들을 각각 회원 계정에 또 연동을 해서 이 수많은 회원 계정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디딤나우4 파트너 포탈 계정을 그 수행기관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드민 포털로서 하위의 수많은 회원들의 사용 요금을 모두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있으며, 이들 요금의 총합을 한 번에 매월 자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요금을 지원해드린 형태의 사업으로서 공급기업, 수요기업, 수행기관이 3자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기관, 디딤365, 공급기업, 수요기업이 차례대로 1대1 계약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형태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 관계를 저희 디딤365에서는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딤나우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디딤나우가 멀티클라우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클라우드 서비스별 기능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나우는 멀티클라우드의 자원 관리를 도와주는 웹 기반의 통합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온프레미스 그리고 멀티클라우드를 디딤나우에 등록하여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가 가능합니다. 디딤나우의 기능에는 아키텍처 설계,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자원 관리, 클라우드 계정 통합 관리, 강력한 보안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딤나우를 통해서 멀티클라우드를 관리하시면 크게 3가지 기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가용성이 실현 가능해요. 서버별로 디딤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시장에서 검증된 서비스고요. 200가지 이상의 모니터링 지표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딤나우 회원별로 1대1 AS 게시판을 통해 체계적으로 작업 이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이 좋아지면 업무 생산성이 덩달아 향상됩니다. 다양한 지표의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고 장애 상황 시 갑자기 소요되는 공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공수를 최소화시키고 개발자 본연의 업무인 서비스 기능 개발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최적화가 가능해요. 수작업 관리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최소화시키시고요. 추가적으로 멀티클라우드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포탈에 접속해야 하는 관리 포인트를 다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딤나우 고객의 클라우드 사용 요금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할인 혜택을 고객에게 되돌려 드리고도 있습니다. 디딤나우 파트너는 CSP, 디딤365, 파트너, 회원, 4티어 시스템의 멀티 벤더, 멀티 어카운트, 멀티 레이어 구조의 통합 IT 거버넌스 솔루션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1대 다 지원 사업을 디딤365가 수행한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공공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주관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수요 기업이 있고, 그 멀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디딤365가 공급기업이라는 가정하에 그럼 화면에 보이시는 비용 처리 순서가 제일 먼저 수요 기업의 사용자가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별로 클라우드 계정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 클라우드 계정들이 하나의 디딤나우 회원 계정에 연동이 됩니다. 매월 그 클라우드 계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그 디딤나우 회원 계정에 집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하는 수요 기업이 100개가 있다고 치면은 이 100개의 업체들에게 각각 디딤나우 회원 계정을 제공하고 월 비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회원 계정들을 하나의 디딤나우 파트너 계정에서 비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집계하게 되면 공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서 이 파트너 계정을 통해서 모든 회원들의 사용 요금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화면에서의 3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합산된 비용을 클라우드 공급기업인 저희 디딤365에서 납부를 하시고 저희가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별 사용 요금을 자동으로 합산하여 각 CSP에 매월 월별로 납부를 하는 과정인 거죠.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디딥나우4 파트너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핵심 기능입니다. 여러 클라우드의 사용을 각각 회원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정들을 다 지원해 주고요. 그 회원들의 요금을 또 하나의 어드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집계된 비용들을 각 멀티 클라우드별로 저희가 자동으로 또 환산해서 저희가 납부 대행을 해드리는 것이죠. 디딥나우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려면요, 각 CSP에서 제공하는 API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AWS,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PI를 어떤 형식으로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AWS 클라우드로 API를 요청할 때 모든 HTTP, HTTPS 요청은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과 인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서명 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런 서명 처리는 화면의 방법을 통해서 요청 메시지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1번에 API 요청 메시지를 보낼 때 먼저 요청자는 2번에 유효한 액세스 키 아이디와 비밀 액세스 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키를 확보하는 방법은 또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번의 전송 과정 중에 요청이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청 구성 요소들 중 몇 가지는 3번에서 요청에 대해 해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4번에서 그 해시 값은 요청의 일부로 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에서 AWS가 해동 요청을 수신하면 7번의 동일한 정보에 기초하여 8번에서 해시를 계산하고 9번, 10번에서 요청에 포함된 해시값과 일치하는지 비교를 합니다. 만약 해시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AWS는 해당 요청을 거절하게 되고, 모든 요청은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5분간만 유효하다고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지난 요청은 전부 거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세스 키와 그 다음에 비밀 액세스 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루트 자격증명으로 그 계정에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루트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최초에 AWS 계정을 생성하면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그 암호입니다. 계정을 생성한 후 MFA 설정을 통해 OTP 2차 인증 설정을 해놓고 이 루트 자격증명 권한을 보호하는 것이 보안의 취약점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IAM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용자를 만들어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사용자를 통해서 계정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AWS 계정 접근 정책을 세우곤 하죠. 그런데 이 사용자를 처음 생성할 때 액세스 유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용자로 계정에 접근할 때 콘솔에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API 호출 접근을 위한 사용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꼭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를 선택하고 그 사용자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만든 사용자의 이름을 IAM의 사용자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용자를 클릭하면 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자격증명 탭에서 액세스 키 만들기를 클릭하면 팝업이 뜨면서 액세스 키 아이디가 보이고 비밀 액세스 키는 마스킹된 상태로 보입니다. 비밀 액세스 키 우측에 표시를 누르면 마스킹된 키가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키를 CSV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제가 고객 관리하면서 많이 본 실수가 무엇이냐면 사용자들이 GitHub에 이 액세스 키 아이디와 비밀 액세스 키를 공개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보안 자격증명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KT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API 서비스의 목록입니다. 제약사항 중에 유념해야 하는 사항들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파라미터 중에 유념해야 하는 파라미터를 반드시 알파벳 순서대로 입력해야 하고, 대소문자 구분이 안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API URL 만료 시간이 아까 AWS는 디폴트로 5분이라고 했는데 KT 클라우드에서는 연 단위까지 만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VM 삭제 명령의 경우 해당 VM의 생성 명령이 완료된 이후에 동작하며 중복으로 삭제 요청이 전송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KT 클라우드도 아마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API 호출을 동작하며 역시나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API 키하고 시크릿 키를 필요로 합니다. 이 API 키와 시크릿 키를 습득하는 방법은 KT 클라우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콘솔을 통해서 화면에 보이는 경로로 들어가시면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KT 클라우드의 오픈 API 매뉴얼 위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KT 클라우드 사이트로 가시면은 매뉴얼을 누르시고 오픈 API 가이드를 클릭하면은 구체적으로 그 API들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아마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API 호출을 하는데요. API 게이트웨이 서버와 시간차가 5분 이상 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요청으로 간주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마존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정책과 이제 흡사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이름이 조금 다른데 액세스 키 아이디하고 시크릿 키를 계정에서 또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마이 페이지로 접속하신 다음에 신규 API 키 인증키를 생성하시면은 또 만드실 수가 있고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계정당 디폴트로 하나씩 제공되는 거 이외에도 사용자별로 또 하나씩 따로 만드실 수 있다는 점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하는 장점 중에 하나죠. 이 NCP의 API 참조서 위치 역시 NCP 홈페이지 접속 후 가이드 센터 API 참조서를 클릭하면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CSP들의 API를 어디서 참고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실제로 해당 API들을 저희가 디딘나우 기능 개발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P VM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매우 간단한 API 활용 기능으로서 NCP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 저희 디딘나우 홈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고객사의 VM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디딤 에이전트를 VM별로 설치해야만 디딤나우 콘솔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경우 NCP 측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API를 이용해서 디딤나우 사용 고객들에게 별도의 디딤 에이전트 설치 없이 CPU 사용률, 디스크 읽기 쓰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 용량 등의 지표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WS와 KT 클라우드의 트래픽 기반 자동 서버 정지 기능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NCP 모니터링 API 활용 방법에서 조금 응용된 버전이죠. 저희가 1대 다 형태의 지원 사업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공공사업 수행기관 측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만 수요 기업들이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아웃바운드 트래픽 요금을 종량제 형태로 기가바이트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과금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트래픽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기관의 요청으로 트래픽 기반 자동 서버 정지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AWS와 KT 클라우드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각 클라우드 계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요금의 임계치를 설정한 다음에 해당 임계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그 계정 내부에 있는 모든 서버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중지시켜 드리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고객께서 사용 희망하실 경우에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이 기능은 일단 AWS에서 비용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마존에서는 그 비용 데이터를 초 단위로 계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마존 커스텀 유시지 리포트라고 해서 CUR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CUR을 매 시간 또는 매일 또는 매월 단위로 엑셀 형태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3번 그 S3 CUR 저장 버킷에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아마존 아테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환을 시켜요. 이 아테나는 S3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쿼리로만 읽고 그 쿼리를 이제 비용으로 환산해서 비용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인프라 요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변환된 CUR을 S3에 계속 저장을 한 상태에서 조금 이해가 되신다 치면은, 그 다음 저희가 이 자동 서버 정지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요 리전별로 발생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요금을 CUR에서 모두 검색해서 합산하고 수집된 요금 데이터를 저희 DeepNow 비용 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에서도 하나의 계정 안에 하나의 가상 라우터로 하이의 VM들을 모두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이들 VM의 트래픽 요금을 계측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요금 데이터를 또 동일한 DB에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집된 요금 데이터의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비용 초과 확인 스케줄러가 그것들을 트리거한 상태에서 VM들을 모두 조회해서 해당 VM들을 중지 명령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CSP3 API를 가져와서만 쓰다가 이제는 저희가 API를 또 만들어서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해요. 고객사가 자체적인 관리 포털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제공하는 그 요금 데이터를 본인들의 관리 포털에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저희가 만든 이러한 API를 이용해서 요금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저희 그 15년 전에 장민호 대표님께서 디딤36을 창업하셨을 때 한 가지 키워드를 염두하고 회사를 만드셨어요. 바로 상생이라는 가치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한 땀 한 땀 개발을 거듭해온 디딤나우의 솔루션의 DNA는 바로 상생이라는 가치거든요. 단순히 그 직접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포탈이 아니고요. 그 고객들을 관리하고 양육해야 하는 정부기관, 투자기관, 교육기관 등을 지원하는 것을 염두하고 처음부터 디딤나우4 파트너를 함께 개발을 해오셨어요. 보시다시피 그동안 수십 가지의 공공사업을 수행하였고 10개 이상의 공공기관 고객사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시장에서 검증된 클라우드 API 개발의 집약체 디딤나우를 통해서 앞으로도 10년간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교육기관 그리고 학생들에게 클라우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세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